반갑습니다. 오전부터 참석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은 학습적인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내용 안에서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궁금하시다면 한 번 정도씩 더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상 진학 정을량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맡고는 있지만 저희는 그냥 통칭으로 이제 헤드 컨설턴트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이제 의지하면서 열심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성함들이 익숙한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 메타버스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는 이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제 저희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 좀 많이 깨우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많아서 말이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다 드릴 수 있게끔 좀 다 5개를 다 드리고 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일단 오늘은 수시, 정시 전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3월 상황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떠한 서류를 만지게 되는가, 어떤 걸 만들게 되는가는 누구나 다 아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3이 되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를 자기 걸 한 번도 못 본 친구도 수업을 최근에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가 뭘 쓰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작성되는지도 모르면서 3년을 보낸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저희 희원 양처럼 전반적으로 자기가 좀 탐구하고 싶은 것도 학교에서 해보고 그리고 좀 읽고 싶은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자기 생활기록부에 좀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적으로 뭐 인적 학적 사항부터 행특, 저희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부르지만 행특까지 전반적으로 8개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부분들은 누구나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열심히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체, 저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비교과 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있죠. 특히나 3학년이 되면은 이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을 학급 내에서 많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막 1, 2학년 때는 어떤 활동 시간을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부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채워갔는데요. 3학년 때는 좀 던져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머지는 자습해. 왜냐하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은 이제 조금 어리둥절한 시기예요, 지금이. 1, 2학년 때는 좀 챙겨줬는데 3학년 때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나도 그냥 정시나 준비할까? 라고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3학년 때 그럼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획을 해서 3학년 생기부를 좀 풍부하게 채워보자라고 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등급이랑 과목별 세특이 작성이 되고요. 마지막 행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약간 작은 추천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1년 동안 관찰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격이 된 거예요. 나름 작은 추천서가 될 수 있으니 담임 선생님과는 잘 지내라 라고 저는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싫어도 미워도 담임 선생님이랑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는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고3이죠. 예비 고3이라고 칭하긴 했는데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과 그리고 지금
고2, 고1 친구들 그 이후의 대입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오신 자리에는 뭐 고3 학부모님, 고3 친구, 고2 학생, 그리고 고2 학부모님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3, 이번 년에 대입,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친구는 2023 대입입니다. 그래서 2023 대입은 자격증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수상한 거, 아까 저희 희원 학생이 그랬죠. 수상 열심히 참여하면 좋다. 그래서 수상 같은 것들 이번 연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 그럼 독서 활동 상황이 무엇이냐? 뒤에서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독서 활동 상황 관련된 것도 이번 년 대입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준비할 게 많으니까 어떨까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년 대입하는 친구들은 수시를 조금 최대한 열심히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수시를 꼭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고2, 고1 친구들은 도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고2부터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 제가 회색으로 이제 색칠을 해놨는데 자격증,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상황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반영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회를 열고 독서도 해요. 하지만 대학교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더욱 열심히 내가 학교 생활을 해서 과목별 세특에 넣거나 아니면은 8번 행트 담임 선생님과의 그런 약간 교류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나 책 진짜 많이 읽는데 독서 활동 상황이 안 들어가네 아쉽다가 아니라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과목별 세특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특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2, 고1 친구들은 그냥 책을 안 읽어도 되네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활동 상황 다 넣을 수 있죠. 저는 작년에 재작년 친구였는데 고3 때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책을 읽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3 때 그래도 우리 진로에 맞춰서 열심히 읽어보자라고 해서 한 20권 정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좀 힘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오늘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고3이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현재 고2, 고1이면 혹은 중학생이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좀 이 부분에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현재 고3이라면 일단은 저는 수시는 무조건 써라. 그 이유는 애들이 요즘에 이제 정시러, 수시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시러가 될 거야. 그 이유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예를 들면 2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수시 학교에서 이제 과목별로 등급 받은 내용들이 한 3등급과 4등급이 약간 이렇게 약간 얽혀 있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3.5등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시는 3.5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이 나오니까 무조건 나는 모의고사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수시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를 잘 했을 때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정시는 과목별 특성도 있고 등급이 이제 예를 들면은 다 올 2등급이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뭐 수학 같은 건 좀 덜 나오고 그리고 그 수학 안에서도 내가 만약에 문과야 그러면은 확통으로 했을 때는 표준 점수가 좀 낮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어려워져요. 정시 쪽은. 오히려 정시가 컨설팅 할 때는 무조건 약간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저희 회사 내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좀 그렇게 수치화된 자료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시가 조금 더 문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좀 이번 년에 대학 간 친구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시가 3등급 초중반인데 정시로는 한 2등급 정도의 대학을 약간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2등급 혹은 더 높은 대학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수시이다. 대신 이 수시를 도전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나의 진로가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에 맞춰서 내가 생기부를 채웠을 때, 그 생기부를 어떤 교수님이 혹은 입사관, 입학사정관 분들이 봤을 때, 얘는 진짜, 예를 들어 저는 생명 쪽을 졸업을 해서, 생명 쪽에 되게 특출한 친구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싶다네. 학교에서 비록 조금 장비들도 많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연구를 했네. 되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학종에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 7등급 정도가 되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저는 한 5등급까지는 수시로 이제 도전을 다 합니다. 최소한 경기권까지는 다 도전을 하는 편이고, 한 3등급 후반 되는 친구들도 서울권은 다 쓰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은 자기의 진로가 좀 있고, 그리고 좀 생기부를 뚜렷하게 만들어간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서류 전형,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때 했던 그런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료를 내는 거죠. 내가 1학년 때부터 진짜 너네 학교 이 학과 가고 싶어서 열심히 탐구 활동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독서 활동도 하고 과목별로 열심히 했어 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3학년 친구들한테 저는 이번 한 학기나 남았는데 왜 포기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컨설팅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1학년, 2학년 때 있는 이제 이미 기재가 되어 있죠, 생기부가. 그 생기부 기재된 거에서 불씨를 찾는 거예요. 좀 중구난방으로 쓰긴 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좀 공통적으로 과목별에서 발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리더십이 좀 있나 봐. 내가 좀 조장도 많이 했고 막 부회장도 하고 뭐 학생회에 들어가서 막 서기도 하고 그랬어. 라면은 그 안에서 나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3학년 때 한쪽으로 수렴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1, 2학년 때 했던 것들은 준비 과정이었고 3학년 때 구체적인 나의 목표를 딱 잡아서 그쪽으로 수렴을 시켰다라는 거를 3학년 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요번 마지막 학기까지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창체, 그리고 과목별 세트 채워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2학년은 공통으로 묶어서 좀 요즘에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로가 잡혀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수행평가, 뭐 통합사회에서 어떠한 수행평가를 했을 때 자유 주제로 너가 그냥 뭐 애들 앞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 한번 발표해 볼까? 라는 수행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애들은 진로가 없다면 쉬운 주제로 합니다. 찾기 쉽고 발표하기 쉽고 쉬운 내용으로 대부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저만의 특성이 없고 그리고 저의 진로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내가 진로가 좀 확실해. 예를 들면 나는 뭐 약학 연구원이 될 거야. 그 이유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개발되면서 그 과정이 너무나 궁금하고 나도 그런 거에 좀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 라는 목표가 생겼다면 과목별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만약에 학교에서 책을 읽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와도 저의 진로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은 진로를 좀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3학년 얘기하다가 조금 다시 1, 2학년 넘어오기는 했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수시는 애초에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떤 학교, 어떤 학과로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로가 좀 뚜렷해야 나는 이 학과를 지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 년까지는 저희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생명과학과에 맞춰서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도 막 준비하면서 수시를 준비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진로가 잡혀있지 않다면 좀 이렇게 원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좀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3학년인데 진로가 없어. 그럼 포기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학년 생기부에서 저만의 불씨를 찾아서 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단은 생기부를 3학년 때 마무리를 하고
진로도 그쪽으로 정해서 좀 수시를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그 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는 되게 다양한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좀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 근데 제가 가고 싶은 학과는 누구든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다른 학생들도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어떠한 특정 학과로 경쟁률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등급컷이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좀 불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시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학과를 내가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진학해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작년에 자퇴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학교 이제 좀 자기한테 맞춰서 가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일단 정시를 봐서 그냥 대충 맞춰서 갔어요, 대학을. 그래서 이제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뭐 전과를 한다든지 하고 싶었는데 좀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자퇴를 하고 코로나 상황에 캐나다를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나는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약간 성인이 돼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상담 진학 컨설팅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 일단은 너에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냥 선생님 저는 인서울 요즘엔 인경기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경기 그냥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이 정도 학과를 가서 이 정도 대학을 가서 일단은 이런 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혹은 저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면서 저만의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논문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저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든지 자신의 좀 비전을 만들 수 있게끔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좀 확실하게 정하는 거. 3학년은 지금이라도 좀 내 생기부에서 좀 내가 진로가 없더라도 좀 나만의 약간 특장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좀 써서 수시를 도전하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독서는 동일하게 제가 다 필수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필수예요. 왜냐면 독서를 안 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아이디어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예를 들면 수행평가 뭐가 나왔는데 자유주제 혹은 어떤 주제를 정해줬을 때 내가 그때 읽었던 책이랑 좀 엮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수행평가나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는 거죠, 평소에. 평소에 독서하면서 대비하면서 나중에 소감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수행평가를 하거나 언제나 좀 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중요하죠. 최저 등급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점점 이번 년에도 2023 이제 대입 시행 계획이 다 나왔는데 최저는 점점 좀 낮춰지는 경향이긴 합니다. 그래도 준비해야죠. 3등급 어려워요, 사실. 애들이 3등급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대부분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요. 3등급 어렵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빼고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누적되는 재수생들, N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2, 3학년 자신한테 맞춰서 결론은 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되게 다양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요. 일단 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 활동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봉사는 제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활동들에서 자신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에서 매번 실험을 하는데 나중에 세트 이제 작성된 걸 보니 내가 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혹은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안 들어가 있네. 라고 나중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요번 했던 연구 활동을 다음에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쪽에 관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 조금 결과가 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러한 열정을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거.
자율활동은 반에서 진행하는 학급 내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그럼 자율활동은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아이들끼리 서로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서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누구랑 친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친구는 뭐 하고 싶어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모른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반에다가 이제 진로 작성하는 그런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지나다니면서 자기 진로 원하는 거 쓰고 뭐 어떤 대학교 어디 학과 가고 싶다 이런 걸 막 써놔서 서로 예를 들면 선아는 이런 학교에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알 수 있게끔 그럼 이런 자율활동을 하면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좀 작성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선생님 저 이거 했으니까 써주세요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써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필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친구들 진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어떤 진로 원하셨는지 좀 써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선생님의 참여도를 높여서 선생님이 그런 거에 좀 얘는 진짜 리더십도 있고 좀 아이들과 관계가 되게 좋은 친구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고 행특이나 자율활동에 써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되게 퍼포먼스죠. 근데 그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약간 컨설턴트들을 저희가 계속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입시 설명회라든지 메타버스 설명회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초반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하면 되게 떨리고 막 전날부터 떨리고 그리고 말하다가도 계속 기침이 나고 계속 물 먹고 막 약간 저만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좀 소심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좀 무서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잘하더라고요. 1학년 때 선생님 저 동아리 친구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좀 낯가리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은 저는 좀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감 있고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실천한 것들을 잘 꼼꼼하게 이제 좀 작성해 놓는 거. 왜냐면 나중에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1년에 한 번 쓰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진학 컨설팅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누적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작성해서 우리 이번 주에 했던 거, 다음 주에 한 거, 이런 것들 다 작성해 놓고 나중에 생기부 쓸 때 좀 가져와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웬만하면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대부분 요즘 학교들은 작성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성했던 거. 근데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진짜 이거를 뭐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었고 그걸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라는 걸 되게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해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보고서를 쓰죠. 뭐 애들이 선생님 이런 거 진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율활동 시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폭행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통일 관련 영상이라든지.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안에서 저희가 보고 약간 이렇게 써서 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나의 특성을 낼 수 있게끔. 내가 좀 항상 모든 것에 진심인 그런 느낌으로 보고서 하나하나 작성할 때 나중에 엿보낼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최대한 잘 쓰고 표현하고 쓰는 거에 최선을 다하라고 여기 있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로랑 연결시키면 좋은데 진로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의 성격을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어떠한 걸 보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 속의 의미를 체크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저만의 특장점을 이 보고서 하나하나에 좀 작성을 좀 녹여낼 수 있게 하면은 담임 선생님 혹은 과목별 선생님, 진로부장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 학생의 장점을 되게 금방 캐치하세요. 선생님들은 매년 그런 친구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캐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생들한테 잘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진로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 부분. 생각보다 선생님들이랑 아까 뭐 희원 학생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 컨택 잘하고 대답 잘하는 선생님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하려고 하고, 특히나 담임 선생님과는 잘 지내라.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랑 잘 지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반에서 뭐 1인 1역, 뭐 어떤 부장을 맡는다든지, 뭐 회장, 부회장 꼭 해야 되나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좀 많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안타깝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걸로 이제 유대관계를 좀 형성을 해서 선생님이랑 많이 마주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고민이 생기든 질문이 생기든 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진학 컨설팅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리면서도 전달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맞춤으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이 맞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거. 수행평가도 같이 하고요. 보고서도 같이 쓰고요.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제, 탐구 같이 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생기부를 앞으로 고 1, 2, 3 그리고 3학년 때 어떻게 수렴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번 년 친구들은 뭐 자기소개서도 같이 쓰고,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뭐 어디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같이 이제 준비도 하고 면접 대비도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학습적인 것은 물론이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좀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을 뭐 학기 말에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없는 친구들은 좀 대충 기억해서 짤막하게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생기부에도 짤막하게 들어가요. 어떤 걸 함, 무슨 활동을 함. 그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안에서 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였고,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여 아이들의 뭐 박수갈채를 받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이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쓰이려면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것들. 이거는 꼭 이제 컨설턴트랑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느끼고 자기가 어떤 걸 했었는지 좀 작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수업을 하더라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3 돼서 뭐 받아봐야지. 근데 사실 저는 중3 친구들부터도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진로 잡는 것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로를 잡아놓으면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를 잘 만들어 가서 나중에 딱 봤을 때 이 아이의 특장점 그리고 진로 모든 것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면은 독서 활동을 같이 항상 정리를 해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읽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 학생 특성에 맞는 그런 책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같이 정리를 하고 그거를 학급 내 활동에 넣어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책을 선생님 먼저 얘기를 안 해주신다면 아이들과 책을 좀 약간 뭐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독후감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 대부분 안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 부장으로서 좀 임명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책을 이 친구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책을 좀 정리하고 내용 정리해서 뭐 나중에 이 사례들 가지고 면접 대비도 기본적으로 되고 내용 가지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에도 넣을 수 있게끔 자율활동에도 넣고 이 읽었던 책들은 독서활동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활동을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주 했던 것들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번 주에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했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대학 학과 탐방을 했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나중에 되면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저도 예를 들면 2달 전에 뭐 월요일 날 점심에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대충 뭘 한 것 같긴 한데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놔서 아니나 다를까 학기 말에 했던 것들 정리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냈고 각각 다 이렇게 좀 나열되긴 하였지만 각각의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갈 수 있었던 진로 활동이었습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나랑 내 진로랑 잘 맞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그 활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좋은데 이 친구는 많이 없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했던 것들 잘 정리해서 내서 진로 활동에 잘 들어갔다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별 세특도 같이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최대한 이 학생의 특성, 그리고 잘 보여줄 수 있게끔 혹은 수행평가라고 하면 그 수행평가들마다 약간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잘 맞출 수 있게끔 좀 같이 준비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거는 저는 한 달에 한 권 정도씩은 꼭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읽어야 되고 학생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데 읽어야 되나요? 네, 물론이죠. 과목 세특이나 수행평가나 다양하게 책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거 같이 읽으면서 뭐 줄거리 간단하게 그리고 남는 구절, 기억에 남는 구절 같은 거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 좋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 이제 2권 정도, 3권 정도 들어갔던 친구인데 2학년 들어가면서 저랑 만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냈어요. 이런 식으로 독서 활동 상황을 적히고 요번 고3 2023 대입 친구들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에 자기 진로 관련된 독서도 많이 하시고 좀 생기부도 한쪽으로 좀 수렴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나의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서 활동 상황은 대학교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과목별 세특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뭐 자율활동, 반에서 하는 활동에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